한국 영화가 비판을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마 심파 코드일 겁니다. 어떻게든 관객의 눈물을 짜내기 위해 자기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영화를 우리는 심파라고 비판하곤 하죠. 그런데 심파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와 조금 맞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새로울 신, 갈래파. 그러니까 심파는 처음에 새로운 갈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의 현대적 예술 문화는 분명 기존의 전통 문화와는 다른 것이었기에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설명해줄 새로운 말도 필요했던 것이었죠. 근대화 이전의 전통 예술들은 대부분 상류층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통해 대중이라는 새로운 소비 집단이 등장하게 됐고, 그런 대중을 주요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겪어봤을 법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형식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새로운 갈래라는 뜻의 심파극으로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예술에서 대중의 생활상을 다루는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새로운 현상이었으니까요. 아저씨가 그린 엄마 얼굴 봤어? 뭐? 엄마 얼굴을 그렸어? 응.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대접을 받았었던 심파가 이제는 틀에 박힌 감동 코드를 남발하는 그런 낮은 완성도의 영화를 비하할 때 쓰이는 말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동 코드를 강요하는 한국 영화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현대식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인데도 유독 한국인들만 심파에 바보처럼 열광을 한다는 그런 자학적인 시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식으로 개량된 심파적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분명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한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감정이죠. 살아가는 일이 하늘 쌓는 일이고 하늘 쌓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 된단 말이야. 한국인들의 가슴 한편에는 한의 정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건 모두가 똑같은데 유독 한국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한이 맺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한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그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님과 나와 놈의 체계로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언제나 나에서 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도 그만큼 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한국에 존재했었던 과거지라는 그 독특한 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신분이 완벽하게 고정돼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질서가 간접적으로나마 현재로까지 이어져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일지라도 놈에서 나로, 또 나에서 님으로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통로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친 새끼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한다. 서울대? 때문에 한국인들의 인생관에는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열망이 아주 오래전부터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희망의 반대편에는 신분 상승에 실패한 채로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인 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님이 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만 가슴 한편에 묻고 살아가야 했을 테니까요. 나 혼자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이날까지 하루 종일 주걱질하면서 살아. 남들 넥타이하고 회사 다닐 때 나 주걱 들고 문대면서 목구녕 풀칠하기도 바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파라고 비판하는 컨텐츠들을 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내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서 슬프고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부모님과 그 윗세대에 더 강하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 더 많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음에도 자신이 처해 있던 환경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펼쳐볼 기회를 좀처럼 가져보지 못했었다는 억울함 때문일 겁니다. 막말로 너희 집에 네 말고 돈 벌 사람 누가 있노? 누구 동생 등록금 내야 된다며. 넉넉지 못했던 가정 환경 때문에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 사연들은 우리 윗세대 분들께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어르신들은 환경 때문에 님이 되지 못한 한을 다뤄주는 신파 드라마와 영화에 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물론 상업적인 노림수만 가지고 신파 코드를 노골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따로 비판해야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데도 감정적인 한국인들만 유독 신파에 열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오빠는 요즘 뭐해? 나는 회사. 벤처 회사인데 과장이야, 이 과장. 아, 벌써? 어쨌든 한국의 기성세대가 그런 반면에 산업화 이후에 태어나 개인의 역량을 펼쳐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받은 우리 세대에게는 신분 상승을 이루지 못한 원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더 주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신분 상승에 실패했다면 그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질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슬픔과 억울함의 감정인 한을 갖기보다는 충분한 실력과 노력을 갖추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적 감정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윗세대의 한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윗세대는 우리의 좌절감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쌍놈은 어디까지나 쌍놈이지 어디서 감히! 모두가 님이 되지 못해서 슬퍼하는 이상한 사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느 것보다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 또한 모두가 님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누군가는 한을 갖고 또 누군가는 자학을 하지만 거꾸로 그런 아픔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신파 영화의 낮은 완성도는 비판하되 신파 영화에 끌리는 사람들의 정서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을 비하하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